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가장 쉬운 리액트 그 8번째 시간 컨디셔널 렌더링 지금 시작합니다. 컨디셔널 렌더링, 그러니까 조건부 렌더링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컴포넌트를 렌더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조건 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쵸, if문이죠. if문, 그 조건문으로 구현하는 컨디셔널 렌더링. 이건 조금 더 자바스크립트스러운 컨디셔널 렌더링 구현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걸 리액트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리액트스럽다. 즉 이것은 리액트에서만 사용하는 JSX라는 확장된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JSX를 사용해서 컨디셔널 렌더링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렌더링 되는 컴포넌트가 무분별하게 계속 렌더링이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즉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는 것을 막을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영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문으로 구현하는 컨디셔널 렌더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코드를 한번 보시면 user greeting과 guest greeting이라고 해서 두 개의 컴포넌트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컨디셔널 렌더링이죠. 즉 조건에 따라서 렌더링이 되는 것인데 그 조건에 따라서 렌더링이 되는 컴포넌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로그인이라는 조건입니다. 해당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보여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안녕 너 우리 유저네. 그리고 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처음 오셨네요. 그럼 가입하셔야 해요. 라는 인사말을 건넬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이 컴포넌트 두 가지, 즉 유저일 때 보여주는 다시 와서 반가워. 그리고 게스트, 즉 유저가 아닐 때 보여주는 너 회원 가입해야 돼. 라는 두 개의 컴포넌트를 구현한 모습입니다. 각각, 즉 로그인을 했을 때는 다시 와서 반가워 라는 유저 그리팅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줘야 되겠고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니까 너 회원 가입해야 돼 라는 게스트 그리팅 이라는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줘야겠죠.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다르게 렌더링하는 컴포넌트를 어떻게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래 코드를 한번 보시죠. greeting이라는 인사하기라는 컴포넌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그렇죠. 펑셔널이네요.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 const해서 is logged in 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고요. 이때 이 변수에는 props에서 받아온 is logged in 이라는 데이터 값을 어사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요. 이 변수에 어사인해준 값을 가지고 와서 if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즉 조건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 조건에 따라서 리턴하는 컴포넌트 값이 달라집니다. 즉 컴포넌트를 실행한 것이니까 결국은 리액트 엘리먼트가 되겠네요. 리턴하는 엘리먼트가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 즉 UI에 표시되는 그 데이터 값도 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그리팅이라는 컴포넌트를 렌더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때 보시면 이 그리팅을 호출하고 있을 때 is logged in 이라는 props를 주고 이 props의 데이터 값으로 false 값을 주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처음에 is logged in에 false 값을 줬기 때문에 이 props.is logged in 이라는 value 값은 false가 되겠고 is logged in 이라고 선언한 이 변수에는 false 값이 어사인 되는 것이죠. 그러면 if문의 처음에 is logged in에 어떤 값이 어사인 됐다고 했죠? 그렇죠. false 값이죠. false 값이기 때문에 이것의 조건문은 실행되지 않고요. true일 경우에만 실행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return guest greeting이라는 것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is logged in이 false니까 넌 게스트구나. 그럼 게스트 그리팅을 리턴해 줄게. 라는 형식으로 이 greeting이라는 컴포넌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여기까지 이 조건문을 활용해서 조금은 자바스크립트스럽게 컴포넌트를 컨디셔널 렌더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 위의 방법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엘리먼트 베리어블스라고 해서 리액트 엘리먼트를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두 개의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글자만 다릅니다. 로그인, 로그아웃.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로그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로그아웃 버튼을 보여줘야겠죠. 왜냐면 난 이미 로그인을 했으니까. 반대로 내가 로그아웃을 했다. 그러면 어떤 버튼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렇죠. 로그인 버튼을 보여줘야 되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버튼, 즉 리액트 엘리먼트를 렌더링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조금 더 간편하게 이 다른 컴포넌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로그인 컨트롤이라는 큰 클래스 컴포넌트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컴포넌트는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로그인을 했네. 그럼 넌 유저네. 그러면 유저 그리팅. 안녕, 다시 와서 반가워. 라고 해주면서 동시에 로그아웃 버튼을 그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로그아웃을 해버리면 너 손님이구나. 그럼 게스트 그리팅. 안녕, 너 회원가입해야 돼. 라는 인사말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로그인 버튼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것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했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if 문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if문은 아까 그리팅에 대해서 if문 구현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let button이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했죠. 바로 이것이 element variables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변수인데 거기에 element, react element를 어사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어사인이 가능한 변수다 라는 뜻에서 element variable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이라는 베리어블에 로그아웃 버튼이라는 리액트 엘리먼트를 지금 어사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로그인이 되지 않아 있는 경우 is logged in이라는 값이 false일 경우에는 버튼에 로그인 버튼을 어사인해줘.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구성되어 있고 이 버튼은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따라서 JSX에서 베리어블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컬리 브라켓이 필요한 것이죠. 버튼이라고 해서 변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클래스 컴포넌트, 로그인 컨트롤이라는 클래스 컴포넌트는 우선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팅 컴포넌트를 이제 렌더해서 또 하나 버튼이라는 리액트 엘리먼트를 렌더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조건문을 활용해서 컨디셔널 렌더링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자바스크립트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길이가 길죠. 그리고 별로 리액트스럽지가 않아요. 왜냐? 리액트의 핵심 표현 방법인 JSX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JSX를 사용해서 컨디셔널 렌더링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JSX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간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end-end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end-end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는 조건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end-en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자바스크립트 표현이기 때문에 컬리 브라켓을 사용해야 하는 점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JSX 편에서 분명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JSX 이 모든 가장 쉬운 리액트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이었죠. JSX 편을 다시 복습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end-end라는 오퍼레이터는 리액트 엘리먼트를 렌더링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간단한 오퍼레이터 방법입니다.
메일박스라는 펑션 컴포넌트를 선언했는데요. 이 메일박스라는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메일박스라는 펑션 컴포넌트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스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배열의 세 가지 스트링 값을 담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메시지스라는 어레이의 길이는 3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메일박스라는 컴포넌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nread messages, 즉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거기에 props unread messages라고 해서 props를 받아왔네요. 그럼 이 props는 어디서 주죠? 그렇죠. 바로 여기죠. JSX로 이 컨스트럭터를 호출한 부분에서 props를 넘겨줄 수가 있는데 그때 props를 unread messages라는 이름으로 주었고 그때 그 value 값으로는 messages라는 값을 넘겨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messages가 뭐였죠? 그렇죠. 바로 이 어레이였죠. 이 배열, 즉 문자열이 3개 들어있는 배열을 unread messages라는 props의 value 값으로 넘겨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던 것은 JSX로 구현하는 것인데요. 컨디셔널 렌더링을 JSX로 구현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메일박스라는 펑션 컴포넌트 안에 리턴하고 있는 이 부분, JSX죠. 이 부분 안에서 우리는 end라는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컨디셔널 렌더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구현체인데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unread messages의 길이를 체크합니다. 그 길이가 0보다 크면 뒤에 있는 이 h2 태그를 그대로 렌더링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end 오퍼레이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동작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end 오퍼레이터의 동작 원리는 만약에 이것이 true고 그 다음 표현이 왔다 하면 이것이 true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이것 전체의 값은 이것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이 true면 이 값을 가지고요. 이것이 false면 어떠한 값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이 값을 렌더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true면 렌더링하고 false면 렌더링하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렌더링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 즉 컨디셔널 렌더링을 JSX 안에서 이 컬리 브라켓 안에서 구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 JSX를 활용해서 컨디셔널 렌더링을 구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그것은 바로 사막 연산자로 컨디셔널 렌더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 코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스트링을 사막 연산자로 구현한 코드입니다. 하이라이팅 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is logged in이라는 값이 true니 false니 묻고 있고요. 만약에 true면 currently라는 스트링을 false면 not이라는 스트링을 출력할 수 있는 컨디셔널 렌더링입니다. 그것을 JSX에서 컬리 브라켓을 사용해서 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사막 연산자를 써줌으로써 구현한 것이죠. 마찬가지 스트링이 아니라 이번에는 리액트 엘리먼트를 컨디셔널 렌더링을 해볼까요? 마찬가지 컬리 브라켓 안에서 isLogInt 값을 묻고 있고요. 이것이 true면 logout 버튼을 렌더링 해주고 즉 바꿔 말하면 isLogInt이 true라는 것은 너 로그인 했지?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 할 차례야 하고 로그아웃 버튼을 렌더링 해줘야겠죠. 반대로 isLogInt이 이 값이 false다. 즉, 너 로그인 안 했어. 그 말인즉슨 로그인 해야 해 하면서 로그인 버튼을 보여줄 수 있겠죠. false 값일 때는 이 값을 렌더링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JSX 안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end 오퍼레이터나 혹은 사망 연산자를 통해서 if문 사용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짧고 간단하게 컨디셔널 렌더링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조건부로 렌더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조건부 렌더링, 즉 컨디셔널 렌더링에 대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지 않았으면, 즉 렌더링이 되더라도 보이지 않았으면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인데요. 특정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의 렌더라는 메소드 안에서 호출되었지만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코드를 한번 함께 보시죠. warning banner라는 펑션 컴포넌트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page라는 클래스 컴포넌트가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page라는 클래스 컴포넌트 안에 분명히 렌더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warning banner라는 컴포넌트가요. 그러면 워닝 배너가 이미 렌더 돼버렸으니까 렌더 안에서 호출되었으니까 이 컴포넌트가 무조건 렌더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하지?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경고를 할 때가 있고 경고를 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고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을 구현하냐? 이 워닝 배너라는 컴포넌트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으로 프랍스를 warn이라는 프랍스를 받아와서 리턴 널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널 값을 리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워닝 배너의 프랍스 값에 원 값으로 만약에 false가 들어왔다. 즉, 원, 경고를 하지 않는다. false. 원의 값이 false다. 경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워닝 배너를 띄울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띄울 필요가 없죠. 원은 안 하는데, 원이 false인데, 원의 값이 false다. 즉, 경고를 하지 않는다. 경고가 false다. 그러면 워닝 배너는 당연히 렌더하지 않고 싶겠죠. 즉, 널 값을 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경고하지 않고 싶어. 워닝 배너? 나 렌더 안 할 거야. 그럴 때는 리턴 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 경고를 하고 싶다 하면 그대로 리턴이 됩니다. 아래에 리액트 엘리먼트가 말이죠. 따라서 이 코드를 보시면 this state라고 해서 이 클래스 컴포넌트, 페이지라는 클래스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값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페이지 값의 페이지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값으로 처음에 show warning은 true로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warning, 주의해. 그것이 true라는 것은 주의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warning 배너가 당연히 렌더되고 있겠고요. 하지만 handle toggle click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스테이트 값을 바꿔주고 있네요. true에서 false로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show warning이 false야. 즉, warning 하고 싶지 않아. 경고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워닝 배너 값은 보여지지 않아야겠죠.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서 리턴 널을 해주고 널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직접 구현한 코드를 함께 보시죠. 여기 구현한 코드입니다. hide라고 하면 숨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how 하면 보여지고 hide 하면 숨겨지고. 근데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컴포넌트 did update라는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를 하나 추가해 봅니다. 컴포넌트 did update. 이름을 읽어보시면 감이 오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컴포넌트가 업데이트된 다음 실행할 함수죠. 즉 무슨 말이냐? 이것은 널 값을 리턴할 때도 분명히 렌더에 변화를 줍니다. 즉 페이지라는 컴포넌트에 업데이트를 한다는 뜻이죠. 분명히 워닝 배너가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페이지라는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업데이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드를 눌러서 워닝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페이지 입장에서는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페이지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컴포넌트 did 업데이트가 실행이 됩니다. 한번 이 코드를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하이드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워닝이 없어지고 그러면 업데이트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얼럿 창으로 업데이트 됐다라고 떠야겠죠.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얼럿창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에 설명드렸던 컨디셔널 렌더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 데이비드가 이번에는 코드로 한번 구현까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컨디셔널 렌더링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절대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데이비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